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일차 경쟁률을 알아보고 지난 내용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 1일차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12월 이후 진행된 청약에서 엔시스의 1일차보다 높은 경쟁률은 2021년 처음으로 진행된 청약인 MBT의 263.07대 1밖에 없었습니다. MBT는 이후 2일차에서 최종 경쟁률 4,397.68대 1을 기록했는데요. 그 당시 청약 기록을 갱신한 최고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이때는 균등 배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비례 배정으로 환산한다면 8,795.36대 1입니다. 1일차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MBT의 경쟁률이 2일차에도 높았던 사례가 있기에 엔시스의 경쟁률도 너무 높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1일차 청약자 수가 벌써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균등 배정 경쟁률은 2.85가 됩니다. 1일차 경쟁률로 벌써 2주를 받고 85%의 확률로 한 주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2일차에 14만 3,750명이 넘어선다면 모두 한 주를 받고 추첨으로 한 주를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14만 3,750명을 넘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균등 배정만 노리시는 분들은 10주만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9만 5천 원입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균등 배정 방식이 이번 청약부터 50% 고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례 배정도 28만 7,500주로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보유지는 종합 경쟁률을 단순히 곱하기 2만 하셔도 비례 배정 경쟁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 경쟁률이 2000대 1이 된다면 만주 청약하셨을 때 2주에서 3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 경쟁률 2500대 1이 돼서 비례 배정 경쟁률이 5000대 1이 된다면 2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종합 경쟁률이 3500대 1을 넘어선다면 만주를 신청하셔도 한 주밖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주를 신청하시려면 청약 증거금이 거의 1억이 필요합니다. 1억을 추가해야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 경쟁률이 3500대 1을 넘어선다면 과도한 대출을 사용하시거나 상장당에 기대한 만큼 상승하지 않았을 때 실익이 매우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경쟁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정 주식수를 확인하시고 청약을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추정한 부분 중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엔시스의 매출 편중 위험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투자 설명서에는 영문자로 표시된 회사들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헝가리에 자회사가 있고 현지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당사의 제품의 설치, AS, 신속 대응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헝가리 공장 건설 및 추가 증설 계획과 맞물려 엔시스의 최대 고객이 SK이노베이션일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엔시스의 자회사 위치와 SK이노베이션의 공장 위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듯한 추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댓글로 알려주신 기사에 엔시스는 SK이노베이션에는 아직 거래를 트지 못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엔시스의 핵심 고객사는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입니다. 이렇게 기사라도 밝혀질 내용을 투자 설명서에 단순 영문자로만 표시한 것은 매우 불성실해 보입니다. 엔시스와 배터리 업계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따른 엔시스의 경쟁력은 고객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객 대응력 그리고 기술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전반에는 고객사와 우호적인 관계, 기술 경쟁력 이 둘을 핵심 경쟁력으로 꼽고 있는데요. 엔시스의 지적재산권 특허를 살펴보면 긴 업력에 비해 특허는 한 건밖에 되지 않고 무려 12년 전에 출원한 특허입니다. 현재 배터리 검사 장비에는 쓰이지 않을 특허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거쳐 8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갑자기 특허를 몰아서 신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교롭게도 특허 청구 시기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심사 청구한 기간과 매우 맞물려 있습니다. 상장 심사를 하고 일주일 만에 8건의 특허를 몰아서 신청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특허를 시기만 맞물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특허 제출의 시기와 건수인 것 같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밝힌 핵심 기술들은 LED 광학계 조명을 활용하여 검사를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보통 인물 사진 찍을 때 조명을 통해 여러분의 잡티를 감추려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세세한 내용을 더 잘 봐서 결함을 찾으려는 방식인 것입니다. 밝기 조절, 대비 조절, 노이즈를 감소해서 숨어있는 사람을 찾듯 분량을 찾는 기술입니다. 단순 평면인 2D를 높이를 추측한
2.5D로 밝혀 불량을 찾아내는 기술도 핵심 기술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엔시스가 밝힌 이 세 가지 비전 기술들은 그리 높은 기술적 장벽을 가진 기술이 아닙니다. 공개된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인 오픈CV 등을 활용하여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엔시스는 다른 업체들에게 납품이 가능할까요? 기존 업체들과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 관계가 없는 신규 업체가 새로이 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바꿔 생각해보면 엔시스가 다른 업체와 거래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로 추정되는 두 업체의 미래가 엔시스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3월 15일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 큰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가볍고 성능이 좋은 파우치형의 SK 이노베이션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LG 이노베이션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우치형의 최대 단점은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높습니다. 각형은 딱딱한 하드 케이스 안에 배터리를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충격에 강하고 생산 공장이 파우치형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이 케이스의 무게와 모서리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파우치형보다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식힐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원통형은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지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파워데이를 통해 기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던 배터리를 각형 배터리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80%를 각형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특별한 용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여기에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터리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저렴한 소형 엔트리카에는 철 인산을 이용하고 주력 판매 모델에는 망간이 많이 들어간 배터리를, 특정 용도에는 기존과 같은 배터리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전향할 것을 밝힌 것입니다. 각각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생산하는 배터리는 NMC 방식으로 불립니다. 현재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NMC는 니켈, 망간, 코발트의 약어를 땄습니다. NMC 811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유는 니켈이 80%, 망간이 10%, 코발트가 10%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성능이 매우 좋지만 폭발과 화재 위험성, 그리고 높은 가격이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겐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폭스바겐은 아이언 파스페이트 기존의 NMC 대신 철 인산을 사용한 배터리를 소형 저가 모델에 사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방식은 저렴한 대신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대신 발열이 적고 그만큼 화재 위험이 낮아 안전성이 높습니다. 이 방식은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이 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력 모델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니켈, 망간, 코발트가 사용되는 우리나라 방식이 아닌 니켈의 양을 줄이고 망간의 양을 늘린 배터리입니다. 코발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도 우리나라가 주력 제조하고 있는 NMC 배터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그 이유가 니켈은 1kg에 16.12달러입니다. 코발트는 3배 이상 비싼 1kg에 52.75달러입니다. 망간은 얼마일까요? 망간은 1kg에 1.4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일 비싼 코발트는 아예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로 비싼 니켈의 양은 줄이면서 제일 저렴한 망간의 사용을 늘렸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식의 배터리들은 폭스바겐이 투자하거나 자체 설립한 공장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주력 상품인 MNC 방식의 배터리는 일부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리해보면 소형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철 인산 배터리로 중국의 CATL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적으로 사용될 배터리는 자체 생산이거나 투자를 한 파트너를 맺은 회사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수요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A123을 공급처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로 기술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각형 형태로 이동한 이유가 전고체 배터리로 바꿨을 때 쉽게 적용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40GWh의 생산 공장 6개를 거쳐 240GWh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를 위해 원래 14GWh, 16GWh를 생산하던 공장을 각각 40GWh까지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은 2023년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장은 2025년부터 생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공장들의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필요한 광물의 채굴부터 자동차 제조 이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모든 범위를 커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폭스바겐의 비전이 발표되자 파워데이 이후 주가는 약 20%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그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오늘도 3% 하락하였습니다. 삼성 SDI도 3%의 가운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 조금 높게 하락을 했는데요. 파워데이 이후 제조업 3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스바겐의 발표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매우 큰 공장을 지었고 지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고용 효과, 창출을 어필하며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그에 대한 반격으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조지아 1공장은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건설된 공장입니다. 폭스바겐의 신형 SUV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폭스바겐의 계획대로라면 미리 예정된 4년의 공급기간 이후에는 앞에서 살펴본 각형 배터리로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조지아 1공장이 폭스바겐 공급 전용으로 계획된 만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계산이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장한 2차전지 생산 설비를 생산하는 유일에너테크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상장일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엔시스에게는 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엔시스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수출입니다. 매년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수출 물량은 우리나라 배터리 자회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출 채권의 잔액을 살펴보면 유로가 달러보다 높음에도 유로가 더 많습니다. 즉 수출 물량 중 유럽 매출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엔시스도 장기적으로는 폭스바겐 파워데이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엔시스 최고 장점은 단독 상장입니다. 통물량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어서 상장 당일 개인의 매수세가 몰린다면 어느 정도 상승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세는 확신을 하거나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 주요 매출처의 주가가 급락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분위기가 회복이 된다면 엔시스에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번 상장으로 127억의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만큼 회사의 발전에 쓰이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공모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상장 당일에는 수급에 따른 움직임이 더 강하므로 엔시스는 참 고민이 많은 청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높아서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깊은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받지 못한다면 수익과 손실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빠르게 판단 내리시고 좋은 선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전문 블로거 아이언입니다.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